영국 옥스퍼드셔의 명문 기숙학교 세인트 마가렛 아카데미. 이곳은 영국 상류층 자녀들만 다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졸업을 앞둔 12학년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있었죠. 오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졸업여행 목적지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소피아 바르네는 친구 루카스 옆에 앉아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금융가에서 일하는 부모 덕분에 어려서부터 세계 각국을 여행해본 소피아였지만 졸업여행은 특별했죠. 분명히 뉴욕이나 제네바일 거야. 아니면 파리 정도? 소피아는 루카스에게 속삭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올해 졸업여행 목적지를 발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났죠.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로 갑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소피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서울? 그게 어디죠? 옆자리 에단이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소피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녀가 아는 서울이라곤 북한과 가까운 아시아의 한 도시 정도였습니다. 교장님, 왜 하필 그런 곳으로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영국 교육부에서 특별히 선정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선진 문화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소피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과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며 쇼핑하고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하는 상상을 했었는데 말이죠. 대신 아시아의 어느 변방 도시로 가야 한다니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 최악의 졸업여행 확정. 서울이라는 곳에 가야 한대요. 도대체 거기서 뭘 하라는 건지. 댓글에는 친구들의 위로와 함께 그래도 K-팝 본고장이잖아라는 반응들이 달렸지만 소피아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미지의 불편한 여행지일 뿐이었으니까요. 2주 후 소피아와 학급 친구들은 히드로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소피아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죠? 루카스가 카메라를 들며 놀라워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로봇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는 여권만 스캔하면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와, 이거 진짜 빨라요. 에단도 감탄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천장이 높고 넓은 면세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안내판이 완벽한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적어도 영어는 통하는구나라며 조금 안도했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의 스카이라인. 저기 보세요. 런던 템즈강보다 훨씬 넓어 보여요. 루카스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서울국제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학교 건물이 영국의 웬만한 대학교보다 현대적이고 컸거든요. 로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과 최첨단 시설들을 보니 소피아의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버디 학생으로 배정받은 민지를 만났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도 대화 가능합니다. 민지의 유창한 영국식 영어를 듣고 소피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게다가 첫날 수업 참관에서 본 한국 학생들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4개 국어를 구사하는 학생들, 그리고 세계 각국 시사 문제를 토론하는 모습까지. 소피아는 자신이 알던 아시아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셋째 날 저녁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홍대 가볼래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소피아는 내심 걱정했어요. 런던에서도 밤늦게 시내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부모님께서 항상 당부하셨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익대역에 내렸을 때 소피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거든요. 경찰관들이 웃으며 시민들과 대화하고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거리까지. 민지야, 여기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새벽 3시에도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민지의 답에 소피아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파리나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클럽에 들어가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여자 혼자 있어도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펍에서 싸움이 자주 나는데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루카스도 감탄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24시간 편의점이었어요. 새벽 2시에 배가 고파서 나갔는데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식을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런던에서는 새벽에 이런 걸 살 수 없는데. 소피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언제든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어디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때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언제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말이죠. 영국에서는 부모님의 재력 덕분에 비싼 곳에서만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민지는 소피아 일행을 강남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진짜 힘을 보여드릴게요. 지하철역에서부터 소피아는 놀라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고 실시간으로 지하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 버스가 정확히 몇 분 후에 온다는 게 나와요. 에단이 신기해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1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들어간 식당에서는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사이렌 오더라는 앱으로 주문하니 테이블까지 음식이 자동으로 배달됐어요. 웨이터를 부르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네요. 소피아가 놀라워하자 민지가 웃으며 답했죠. 한국에서는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모두 자동화시켜요. 그래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오후에 들른 대형마트에서는 스마트카트와 무인 계산대를 체험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셀프 계산대에서 몇 초 만에 결제가 끝났어요. 런던 테스코에서는 계산하려면 1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루카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배달 문화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치킨을 주문했는데 정말 30분 만에 숙소까지 뜨거운 음식이 도착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소피아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영국에서는 피자 주문해도 1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저녁에는 민지가 PC방에 데려갔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음료수와 라면도 무료로 먹을 수 있어요. 소피아는 깜짝 놀랐어요. 런던의 인터넷 카페는 시간당 비용도 비싸고 음식도 별도로 사야 했거든요. 여기서는 밤새 게임하고 공부해도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 안전하거든요. 그날 밤 소피아는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은 미래에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나 봐요. 다섯째 날 저녁 일행은 한강공원으로 드론쇼를 보러 갔습니다. 민지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에요라며 추천한 곳이었죠.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에서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감동에 젖어 드론쇼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던 아이가 소피아와 부딪혔습니다. 소피아의 손에서 안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며 와장창 깨졌어요. 오 마이 갓. 소피아는 절망했습니다. 그 안경은 런던의 유명한 안경원에서 맞춘 것으로 고도 근시와 난시 때문에 매우 특수한 렌즈였거든요. 안경 없이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아이의 부모가 황급히 달려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걱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안경은 런던에서도 만들려면 2주는 걸려요. 어떻게 하죠?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민지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소피아. 한국에서는 30분이면 새 안경을 만들 수 있어요. 30분요? 설마요.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루카스와 에단도 마찬가지였죠. 정말이에요. 강남에 가면 시력 검사부터 렌즈 제작까지 바로 해줘요. 민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도 소피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제 시력은 아주 복잡해요. 영국에서도 전문가들이 며칠씩 걸린다고 했는데.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안경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믿어보세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강남의 한 안경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지금 가도 되나요? 외국인 학생인데 안경이 급히 필요해요. 소피아는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거야.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이런 전문 기술까지는 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소피아의 인생을 바꿀 가장 큰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일행은 24시간 운영하는 안경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안경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말 24시간 해요? 소피아가 놀라워하자 민지가 웃으며 답했죠.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안경원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학생분이시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소피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15분요? 정말요? 소피아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런던에서는 검안만 30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검안 장비는 달랐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장비로 몇 분 만에 정확한 시력을 측정했어요. 소피아 학생의 시력은 우한 -8.5, 난시 -2.0, 좌안 -9.0, 난시 -1.5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듣고 소피아는 깜짝 놀랐어요. 런던에서 받은 처방전과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이제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렌즈 제작실에서는 컴퓨터로 조작하는 자동 연마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와, 저게 뭐예요? 루카스가 카메라로 촬영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렌즈 가공 시스템이에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안경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15분 후 새 안경이 완성됐습니다. 소피아가 안경을 써보는 순간 오마이갓, 완벽해요. 시력이 완벽하게 교정됐을 뿐만 아니라 안경테도 고급스러웠어요. 이 안경 얼마예요? 40파운드입니다. 소피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런던에서는 같은 안경이 200파운드는 넘었거든요. 정말 40파운드요? 이 품질에? 직원이 웃으며 답했죠. 한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저렴하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루카스는 이 전 과정을 라이브로 인스타그램에 송출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15분 만에 완벽한 안경을 만들었어요. 실시간으로 수백 명이 시청하고 댓글을 달았죠. 그 영상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그리고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피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루카스의 라이브 영상이 영국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세인트 마가렛 아카데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정말 15분 만에 안경을 만들 수 있느냐며 문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온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도 안경을 맞춰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심지어 일부 학부모는 항공료를 대줄 테니 우리 아이 안경 좀 맞춰서 보내달라고까지 했죠. 소피아,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지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영국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15분 안경 제작 기술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서울국제고 학생들과 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두 그 안경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총 150명의 학생이 안경을 맞춰달라고 했어요. 안경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도 선글라스나 패션 안경을 맞춰달라고 했죠. 안경원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안경을 다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로 그날 하루 종일 150개의 안경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한 명당 평균 15-20분이면 충분했어요. 이 소식은 한국과 영국 언론 모두에서 크게 다뤄졌습니다. 한국의 15분 안경 기술, 영국 학생들. 감동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안경 기술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그날 저녁 송별회에서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죠. 이게 바로 영국 교육부가 한국을 졸업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민지가 소피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한국 전통 무늬가 새겨진 고급 안경닦이였죠. 소피아, 이 안경닦이처럼 우리의 우정도 계속 깨끗하게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민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요.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소피아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도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30분이나 걸렸어요. 인천공항에서는 30초면 끝났는데 소피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답답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그냥 기다려야 했거든요. 서울에서는 앱으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는데 루카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아버지가 놀라워하셨어요. 15분 만에 안경을 만든다고? 런던에서는 2주나 걸리는데.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24시간 편의점이 있다고? 새벽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소피아의 이야기는 영국 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런던시에서는 24시간 편의점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안경업계에서는 제작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의 경험담이 담긴 영상은 100만 뷰를 넘었고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됐죠. 몇 달 후 소피아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 저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신에? 네,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진짜 선진 문화가 뭔지 제대로 알고 싶거든요. 소피아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서울대학교 입학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민지와는 매일 화상통화를 하며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알아갔죠. 1년 후 소피아는 정말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학생으로 왔어요. 민지가 마중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줬죠. 소피아, 진짜로 한국에서 살게 됐네. 소피아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국내 총생산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소피아의 놀라운 한국 체험기가 마무리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